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열흘 뒤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계의 담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오늘 새벽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확정을 지어줄까 했는데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빅딜이 있을 것이다. 그 빅딜이라는 거를 예측해 본다면 그 전에 판문점과 뉴욕 채널에서 실무진들이 만났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다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통전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를 봐야 되겠죠. 네. 이 두 사람의 만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 요약 가능합니다. 예.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시켰던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의지 이것을 또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종전선언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이 세 가지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뭐 빅딜이든 뭐 스몰 딜이든 떠나가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고자 또는 공식했다라고 한다면은 어전 싱가포르에서 어전 또 그리고 판문점에서 어제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됐다. 예. 그렇다면 거의 구분 능선은 넘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목이 아마 김영철 통전부장과 이 폼페이오, 이 신임 국무장관 간의 이 2시간 20분 동안에 아주 대화를 치밀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해 주면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빅딜은 마무리 끝난 단계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보통 많은 전문가분들이 8부 능선까지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9부 능선까지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만남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계 담판이 이뤄질 장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이승국 기자가 대략적인 논의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라고 전해줬는데 지금 샹그릴라와 카펠라 호텔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샹그릴라는 싱가포르 본섬에 있는 거고요.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펠라 호텔은 산토사 섬이라고 가장 남쪽에 있는 더 작은 섬, 딸려 있는 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쪽은 카펠라 호텔은 이 산토사 섬 자체가 다리 하나만 차단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호 문제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점이 있는 거고 샹그릴라 호텔은 어떻게 보면 더 상징성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펠라 호텔에서 이번에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미측 헤이긴 부비서실장하고 회의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부러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경호나 안전 문제를 위해서 사전에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소는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했던 대통령궁은 아마 싱가포르 측에서 아마 사전에 이 검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이견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사라진 것 같고 그럼 호텔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고 호텔에서 열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섬에서 열리면 샹그릴라 호텔 그리고 산토사 섬에서 열리면 카펠라 호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3지역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무는 호텔에서 한 번씩 교차 방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은 모호하게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해지긴 정해진 건데 아직 발표를 안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샹그릴라든 카펠라 호텔이든 예약 같은 건 다 이제 미국이나 북한 당국에서 확보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에 따라서 두 군데서 교차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 곳에서 할 거냐 또는 히든 카드로서 김정은의 경호나 안전 문제를 위해서 나중에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특사로 만난 거였고 친서를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훌륭했다, 친서가. 그리고 매우 흥미로웠다. 그럼 과연 친서에는 들어보니까 많은 내용은 담지 않는다고 보통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이 친서라는 것은 이 덕담 예. 그리고 이 양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일종의 의지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네. 조금 제 생각으로 한 상승력을 좀 동원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북미 정상간의 상봉, 회담 개최하겠다는 그 결단, 예. 거기에 대해 일종의 사의를 표하는 그런 하나의 고맙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수십 년간 길게는 73년, 또 짧게는 65년. 원래가 그 이 정전 이 65주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수십 년 동안에 그 양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적대와 불신 관계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런 그 이 양국 관계 이정표를 서자. 막 그런 하나의 그 들어갈 수 있고 예. 세 번째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의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비핵화에 대한 이 의지 이것은 확실하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초청 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서 한번 전망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앞에서는 친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추측으로 말씀해 주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친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게 뭐 친서의 수준이 보통 그 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트럼프 그렇군요. 예. 대통령도 그걸 열어보지 않고 추정을 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뭐 내용이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안 봤다 그랬잖아요. 끝부분에서 들어보니까 아직 안 봤는데 어떻게 읽어봤다 알지?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김영철 그 통전부 장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친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가 설명이 나왔겠군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자신이 만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다.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 외신들은 이 김정은의 친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살렸다라고까지 평하기도 하던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에 좀 만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파격적인 예우를 했는데 직접 배웅을 하기도 했고 기념 촬영도 하기도 했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북측이 가져온 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조금 만족스럽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결국 자기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이해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북측에게 뭔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측이 take your time.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라. 예. 그렇지만 미국은 양보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희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라. 그냥 결정한 걸 알려줘라.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있지만 네. 아무튼 앞서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이 전달한 기본 메시지는 정말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이 부분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그 25일이죠. 다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북측에 온 메시지가 자기의 메시지에 대한 화답이기 때문에 네. 이 전반적인 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거면 편지를 줘라 했더니 바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보면요. 일단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를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영구적인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이렇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틀은 지금 이 실무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만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북미 간에 예. 일단 그 이 국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주의 이것을 네.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김영철 통주부장이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예우를 다했다. 네. 예우를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상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전에 그 이 폼페이오 그 당시는 CIA 국장이죠. 네. 이렇게 그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또 그 이후에 사진도 찍고 또 밖으로 배웅도 했죠. 네. 막 그런 거 보면 그하고 유사하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 그러나 강국인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여행한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양측 간에 한 바구니의 담을 네. 어제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체제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것이 아니겠냐.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추가가 더 있나 보군요. 한두 개 정도 또는 네. 두서너 개 정도 자꾸 의제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그런 추가적인 의제가 징후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생화학 무기 네. 또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좀 인권 문제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제에 포함시키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지금은 이제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이행 시간표지요. 이것도 저는 거의 접점 찾았다. 예. 다시 말해서 6개월, 1년, 2년 그렇게 빠르면은 6개월 늦어도 2년 내에 다 한다. 이런 것도 거의 합의된 것이 아니겠냐. 예. 네. 그리고 단지 지금 아직 접점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행의 초기 단계, 심지어 6개월 내에 이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6개월 안에 뭐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요. 지금까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이 메시지 예. 아주 일관되게 있습니다. 단계적, 그렇습니다. 동시적. 네. 이것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예.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의 외무장관 이거 만나고 이야기했고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담화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김기관 제1부상의 5월 25일이던가요? 2차 담화에도 나옵니다. 예. 제일 마지막 문구에 보면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하면은 신뢰를 찾고 잘 돼갈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조금 몰아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특히 6개월 내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니까 완전한 비핵화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일종의 미국에게 위협으로 올 수 있는 ICBM 예. 이걸 갖다가 해체 또 거기에서 해체해서 일부분인 핵탄두 또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탄도미사일 네.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부분을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로 좀 보내라. 반출 예. 보내달라.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지금 이제 촉구하고 있다.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한중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 회담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좀 의제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김정은의 어떤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런 여지를 계속해서 좀 열어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양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폭넓게 다 합의가 됐고 몇 가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예. 개인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이야기한 부분도 결국 서로의 입장을 했는데 결단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 중에 빅딜은 6월 12일 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원칙과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먼저 핵물질과 핵물질을 유출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인 프론트 로디드 방식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사찰의 범위라든가 또는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있어서 뭐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면은 제재 해제나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그건 북한은 순서를 바꾸거나 동시에 요구한다든가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눌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마의 디테일의 악마라고 하는데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결단, 미국의 안을 북한이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결단하겠다 그런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도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듣고 그날 합의가 되면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네. 안 되면 다음 날 또 만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네. 대통령도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있지만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새로운 정세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겁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이 단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이제 접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트럼프의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방법.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속은 했지만 북한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면서 비핵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단계적인 방식, 가장 북한의 이해가 맞는다면은 과거 전통적 방식의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뭐냐? 뭐죠? 동결을 하고 예. 신고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를 하면 폐기할 때까지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네.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동결 과정에서 보상받고 신고해서 보상받고 검증해서 보상받고 나중에 보상은 다 받은 다음에 내놓는다. 예. 그러면은 이 과정이 어느 순간 누구의 잘못으로 틀어진다고 해도 북한에는 핵무기와 핵물질이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디드 방식, 앞으로 그 폐기를 가져와서 신고한 다음에 먼저 빼내자. 그다음에 뭐 동결이라든가 검증은 천천히 해도 된다. 예.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첨예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뭐 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찰 부분. 그러니까 예. 과거 북한은 자기가 신고한 부분만 사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이 은닉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광범위한 사찰, 미국이 임의로 사찰할 수 있는 임의 사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러한 복잡한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싸움 때문에 세기의 뭐 단판, 세기의 대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미 간의 비핵화 간극이 여전하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과연 향후에 뭐 김정은이 결단을 하든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개념, 비핵화의 목표 이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는 합의를 봤다거든요. 예. 그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미국에서 요구하고는 CVID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신 박사님 제일 말씀했는데 지금 아주 그 이행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아직까지 그 이 미국과 북한 간에 조금 밀고 당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뭐냐 하니까 미국은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되 좀 순차성을 두어야 된다. 예. 이 북한은 아니다. 동시성이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단계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신 박사님께서 뭐냐면 쉽게 우리가 나눌 때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동결, 불능화, 폐기라고 한다면 또 쉽게 해가지고 체제 보장이 있어가지고 연락사무소, 그다음 제 대표부, 마지막으로 대사관, 대사관. 막 예.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때 치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동결과 지금 이제 이 연락사무소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뭔 소리 하느냐. 먼저 동결하고 나서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연락사무소를 치겠다. 이런 아주까지 마인드를 할까요?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한 대로 미국은 지금 이제 과거의 먹튀 예를 들어 북한에서 뭐 보상 같은 거 다 먹고 나서 뒤에 되면 또 다시 핵 개발하더라. 네. 이런 먹튀는 이제 이걸 다 불시키기 가지고 더 이상 주는 거는 최고 마지막에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 동결하고 그다음 이제 미국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연락사무소 하는데 연락사무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있어 가지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보상이 지원이 아니고 경제적인 제재를 갖다가 해제해 주는 겁니다. 이 경제 제재 해제도 분야가 있습니다. 예. 가장 낮은 단위가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 부분이 뭐냐면 주민 생활과 관련된 생필품 예. 네.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경제적 해제라는 것은 고부가 있잖아요. 고부가 네. 아주 뭡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이거 하면 상당히 그 이 돈이 많이 벌어진 거 있잖아요. 이런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니까 과거에 뭐 중유 50만 토이다. 식량 100만 토이다. 이거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라든지 그 미국이 소위 말해서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경제 이 부분에서는 먹튀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 곧장 주는 게 아니고 경제 제재 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잘 이행을 안 한다. 그럼 다시 그 경제를 제재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의 과거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내가 내놓는 것만큼
바라는 선이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추길 바란다 이런 뜻이군요. 행동 대 행동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방안 중에 하나로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할 텐데 이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종전 선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종전 선언, 그러니까 엔드 코리안 와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을 끝내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질문은 간단했는데 예. 길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또 밝혔고 북한의 체제 보장의 한 형태로 종전 선언을 요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그 긍정적인 입장 이면에는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방식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면 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에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사인을 하거나 뭐 사인 다큐멘트에 사인한다는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날 할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만큼 비핵화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그게 잘 된다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이 된다면 종전 선언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한국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비핵화가 돼서 종전 선언을 그때 한다면은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는 걸 또 협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과제는 남아 있고 관건은 역시 비핵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 대통령의 회담 합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서 소위 말하는 미국식 방식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된 거고 그럼 종전선언을 한다는 네. 거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추진한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협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4일에 군 장성급 회담이 열리는데 그게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이틀 후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장성급 회담이 한 10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남북 장성급 회담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논의가 또 장성급 회담에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 남북 관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이것은 선순환 구도로 돼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난 1차 이 남북 정상회담 판문선언 이것은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하는 길라잡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와 같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세계의 회담을 몰아치게 했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예. 그걸 갖다 한 날개를 달아가지고 남북관계도 한 단계 더욱더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 중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남북 군사 장성급 회담 아닙니까?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일종의 북한의 그 군사적 위협이라니 이런 부분에 해소하는 이런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 돼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 지금 이제 14일 날 장성급, 그다음 이제 18일 날 체육회담, 22일 날 적십회담. 이것은 예. 뭐냐 하니까 남북 관계와 관계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예. 또 다시 뭡니까? 북미 관계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해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는 속도와 폭을 더욱더 높여주기 위해서 예.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점이 되겠죠. 예. 어떻든 간에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 구도로 가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